네, 중국을 핥힌 11호 태풍 야기가 베트남까지 도달하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가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태풍과 날씨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야기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게 필리핀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베트남을 갔는데 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고 해요. 상당히 큰 태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예.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로 공급을 받으면서 거대한 폭풍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누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심 기압이 낮아지기는 하겠죠. 보통 이제 태풍의 기준이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전 세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속 33m입니다. 그런데 이제 섬과 연안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정도 태풍이면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땐 강한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초속 17m 이상부터 태풍으로 규정을 하지만 보통 전 세계의 기준으로는 초속 33m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발달할 당시에는 이제 약한 단계라고 해서 초속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한 17m가 채 되지 않은 상태의 열대저하부에서 이제 시작이 됐겠죠. 한 일주일 정도의 오늘 오후 내로 소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센데 보통은 한 970에서 940 헥토파스칼 수준 안에서는 태풍은 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호 태풍 야기는 어제 새벽이었죠.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은 거의 시속으로 환산했을 때는 200km에 달하는 그런 이제 초강력 태풍으로 성장을 했는데 중심에서의 기압이 915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940에서 970 사이는 충분히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주인데 네. 이보다 더 떨어지면은 거의 전 세계에서 손꼽는 태풍으로 기록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금 야기의 태풍이 얼마나 세력이 높냐면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서 네. 전 세계에서도 올해 발생한 태풍 중에 두 번째로 강한 태풍,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좀 범위를 줄였을 때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태풍 중에서 굉장히 올해 가장 강하게 발생한 태풍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10년 내에 발생한 태풍 중에서 이렇게 위력적인 태풍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태풍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이게 곧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 오늘 밤 9시가 지나면 열대 저하부로 약화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위력이 세기 때문에 이게 열대 저하부로 약화한다고 해서 소멸한다고 해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질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당분간은 좀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대비를 해야죠. 보통은 이게 태풍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북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급의 바람을 몰고 오는 저기압이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태풍의 기준이 되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17m 이상급이 되는 이런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경우에는 물론 강풍특보에 뛰어넘는 그런 이제 특보까지도 발표가 될 정도로 우리는 저기압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저기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은 이제 앞으로 9월과 10월에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이 야기 못지않은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을 열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을 많이 하는 건데요. 예. 태풍에 대한 정보 발표를 했을 때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보통은 태풍의 위치를 설명을 할 때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경로를 가지고 있느냐를 네네. 보고서 예보를 하지만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의 최대 반경,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바람의 반경, 강풍의 반경이라고 해서 성인이 이 바람을 마주하고 걸어가지 못할 정도의 강풍의 반경이 소형급 태풍이다 하더라도 한반도 남한을 다 뒤덮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태풍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굉장히 큰 원형의 형태의 폭풍으로 동반하고 있는 게 태풍이라는 점. 네. 그리고 태풍은 소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풍으로서의 등급을 나눈 것에 대한 이름표만 뗀 것이지 이 태풍 자체의 현상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저기압의 형태로 완전히 이 기압이 높아지면서 고기압의 형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이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태풍으로서의 위력이 오늘
오늘 밤에 그 힘을 좀 다다르는 것이지 네. 앞으로 그 강풍 반경은 여전히 유지한 채 강한 세력의 저기압의 형태로 좀 온전히 예전과 같은 기압 배치가 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베트남 주변 지역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을 좀 살펴본다면요. 9월 1일에 필리핀의 동해상에 갔는데 거기서 바다를 지나서 중국을 갔고 거기서 또 베트남을 갔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위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태풍이라는 게 보통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면 좀 약해진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기억하고 있는데 이번 특징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풍 자체는 바다의 뜨거운 열기와 예. 그 뜨거운 바다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대기 중으로 공급되는 증발하는 수증기량이 많은데 결국에는 뜨거운 열기와 수증기가 태풍의 연료가 됩니다. 근데 육상에 상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 중에서도 최근 10년 동안은 이 대기의 기온 상승과 더불어서 바다의 그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은 태풍은 열대 해상의 한 위도 5도 이상부터 남북위로 우리가 이제 지구가 전 이제 구형으로 되어 있는데 적도에서부터 5도의 전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태풍의 방향을 틀 수 있는 힘이 발휘되지 않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남북이 5도 이상부터 한 15도 전후 부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지역의 바다의 온도가 26도 이상 태풍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뜨거운 바다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은 일반적으로 한 바다 온도가 26도 이상부터는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중위도권에 올라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태양으로 받는 열이 적기 때문에 해수면 온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 부근 해상부터 우리나라 남해안 부근까지도 지금 30도가 넘는 고수온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났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중위도권의 바다 온도가 과거의 열대 해상 못지않은 굉장히 뜨거운 바다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태풍이 보통은 중위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육지를 만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좀 약해지면서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쵸.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경로 자체가 필리핀 그리고 뭐 중국, 베트남을 말씀을 하셨지만 홍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이 위험 반경상에 들어있던 홍콩도 적지 않은 피해가 났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 못지않게.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나라, 연안국가, 섬지역 아무래도 좀 바다에 맞닥뜨려져 있는 이 지역을 지났다라는 것에서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태풍의 속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보통 태풍은 저위도권에서 중위도권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중위도에서 태풍을 좀 빠르게 북상하게 만드는 이렇게 끌어주는 힘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야기가 우리나라를 관통하지 않고선 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우회를 했다라는 것. 10호 태풍 산사는 동쪽으로 그리고 11호 태풍 야기는 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을 두고 두 태풍들이 동쪽 서쪽으로 갈려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덥은 공기가 뒤덮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기를 뚫지 못하고 태풍에 우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즉 지금 이제 홍콩과 중국 남부지방 베트남을 가는데도 워낙 위쪽에는 뜨거운 공기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위로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하고 굉장히 느리게 서진을 하는 그런 과정. 보통 보니까 한 시속 14km 정도의 속도에서 한 20km 속도를 내지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중위도권에 접근을 하게 되면 시속 한 30-40km는 확실하게 그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느리게 이동을 하면서 뜨거워진 바다에서 섬을 지나고 다시 바다를 만났어요. 네. 근데 바다에서 또 다시 연료 공급을 받으면서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이제 섬을 향하게 됐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난성과 관동성 두 군데를 6시간 만에 육상에 상륙하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속도 그리고 주변에 태풍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고수온의 해역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태풍의 열악한 연안 지역과 섬 지역을 지났다라는 그런 특징으로 좀 많은 피해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이 한반도에 있는 더운 공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더운 공기가 상당합니다. 지금 절기 백로가 어제였죠. 그런데도 여전히 한낮에는 상당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뭐 일부 지역에는 일부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더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또다시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으로는 체감 온도를 좀 살펴보니까 예. 거의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동해안 해안가를 제외하고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지 전에는 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다시 재발효가 됐는데 이제는 경북과 경남 지역, 폭넓은 남부 지역 전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지금 확대가 된 상태인데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30도가 훌쩍 넘는 체감 온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퇴직했던 예보관님들의 모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9월 달에 접어들면 더위가 그래도 폭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도 도전적으로 폭염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예. 사실 8월 말까지만 되더라도 9월 달의 날씨를 이 정도의 날씨로 보는 예보관님들이 좀 없었습니다. 거의 드물었군요. 드물었죠. 예. 그래서 그냥 이맘때 나타나는 날씨치고는 좀 늦더위가 나타나겠구나. 너무 폭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9월 달을 접어들고 나니 우리가 예상했던 아마 기상청에서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더운 날씨에 공기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면서 지금 폭염주의보가 거의 8월 달 날씨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일단은 볕이 굉장히 강하게 뜨겁고 공기 자체가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낮 기온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월 달에 경험했던 날씨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는 게 습도가 그렇게 그렇죠. 좀 높지는 낮아졌죠.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이 폭염의 날씨, 폭염주의보가 나타나는 날씨에서 다시 온열 질환자의 발생수에 대해서 긴장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경각심보다는 밤낮으로 크게 벌어지는 어떤 일교차 그리고 습도로 인해서 그냥 뜨거운 볕만 피하면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한 더위가 8월 더위와는 좀 다르다라는 차이점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더위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생각이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걱정이 된 거는 이 무더위가 가시고 나면 태풍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올 태풍에 대한 전망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은 좀 날씨에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 더위의 전망 그리고 태풍의 진로의 전망 같은 것들이 이제 말씀을 예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거대로 맞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 날씨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조금 예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더위가 물러가면 태풍의 영향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가시적으로 좀 보여드리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더운 공기가 결국에 물러나간다고 하는 것은 서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동쪽으로 물러나갔던 이 태풍의 진로를 결정짓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로 이 물러간 자리를 틈타고 서쪽으로 다시 다가올 경우에는 강력하게 발생하는 태풍이 그 가장자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다가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현재로서는 다음 주 초반까지 나와 있는 지금 현재 기상청의 예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는 알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단기 예보라고 해서 비가 온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강수량 예보까지 나오고 있는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일종의 3일간의 예보를 살펴보면 일단은 전국이 30도에서 34도 지금 다음 주 초반까지 갈수록 더위의 기세는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특보도 이 예보대로 간다라고 하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위 속에 불안정이 강한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를 좀 주 초반에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예보라고 해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 주 중반에 가면은 일단은 예보가 흐린 날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로는 불확실성이 강한 요소들이 다음 주에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변수가 태풍입니다. 지금 북서태평양 우리나라 먼 남쪽 바다에 굉장히 높은 고수온의 해역에 위치하면서 열대 요란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서 뭐 12호 태풍은 이제 소멸을 했고요. 13호 태풍 급기야는 14호 태풍 이게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음 주에 날씨 변수가 기상청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진 않았으나 기상청에서 다음 주 후반의 예보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또 이제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텐데 이 예보의 불확실성 중에서 특히 태풍 그리고 태풍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더위의 기세가 이제 꺾일지에 대한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갑결의 날씨 예보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칼럼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